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삼성화재 교육이 좀 마무리가 됐는데요. 좀 내용이 네, 들으시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느끼실 텐데, 이제 포인트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병원 동행 서비스가 이제 시작이 됐다. 이거는 이제 보통 다른 회사에 이제 헬스케어라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헬스케어 서비스에서도 간호사 동행이라든지 상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마 이제 4시간 동안 치료를 받던 동행에서 같이 시간을 보내주고 또 옆에서 케어해주는 그런 서비스가 배타적인 그런 특약을 획득을 했다 그러는데 그거는 이제 일정 기간 동안 다른 회사들이 그 특약을 못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질문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판매를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화재보험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주택화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장성만, 임보장이라고 하는 것만 시상에 해당이 되잖아요. 근데 이 삼성화재의 회사별로 임보장으로 인정해주는 그 화재보험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매니저들한테 이게 임보장에 들어가냐, 그냥 화재로 분류가 되냐, 요거를 한번 물어보시고, 임보장에, 왜냐면 우리가 이제 하다 보면 뭐 30만 원을 채워야 되는데 29만 원이 됐어요. 그럼 화재보험 만 원을 했으면 운전자는 이미 또 있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화재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면 이게 임보장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회사들을 좀 잘 찾아봐야 되겠죠. 그렇다고 메리츠 29만 원인데 만 원을 임보장 된다고 해서 삼성화재 한다고 해서 합산해서 30만 원 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한 거고요. 뭐 지난달하고 별다로 달라지는 게 없다라고 해서 음, 굉장히 좀 짧게 교육을 마쳤는데요. 자, 지금부터는 제가 이제 오후에 일정 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오늘 오후에 말씀드릴 거는 뇌혈관 질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뇌혈관 질환은 심장 질환이나 암보다는 좀 더 단순한 그런 질환이죠. 단순하다기보다는 우리가 좀 심플합니다. 왜냐면 그 질병, 약관에 있는 질병 코드도 I60부터 I69까지 이게 이제 대부분 약관상에서 다 보장이 되죠. 심장질환 같은 경우에는 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서열성 심장질환 1, 2 여기서 이제 보상하는 게 약관마다 다 틀릴 수 있고 그리고 산전특례처럼 이제 좀 더 넓게 보상해주는 그러한 특약들이 꽤 많이 있는데 뇌혈관 질환은 약관 자체 보상하는 내용 자체가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의사가 얘기하는 어, 뇌혈관 질환에 대해서 좀 한번 같이 공부해 보고요. 뇌혈관 질환에서는 또 어떤 이야기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신체 각 부분을 통솔하는 뇌. 쉬지 않고 움직이는 뇌 속에서 느닷없이 나타나 생명을 위협하는 병이 바로 뇌혈관 질환이에요. 뇌혈관 질환은 시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단발의 차이로 생명을 구할 수도 치명적인 장애를 안고 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뇌졸중은 암, 심장질환과 더불어 우리나라 3대 사망 원인입니다. 다행히 목숨을 건져도 뇌졸중 환자의 절반 정도가 장애가 생깁니다. 말이 안 된다든지, 뭐 팔다리 왼쪽 오른쪽 마비 오든지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때 치료하지 못하면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극복하지 못하는 심한 장애랑 싸워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졸중은 가능한 빨리 치료해야 되고 또한 사전에 막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뇌는 크게 대뇌, 소뇌, 뇌관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뇌혈관을 통해 심장으로부터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는데요. 동맥경화나 협착 등으로 뇌혈관이 막히는 뇌경색, 약해진 뇌혈관이 터지면서 출혈이 발생하는 뇌출혈, 두 가지 질환을 뇌졸중, 흔히 중풍이라고 합니다. 뇌졸중은 어느 날 갑자기 발병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갑자기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져 저리고 감각이 없어지거나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는 언어장애 증상이 나타나거나 얼굴에 마비가 옵니다.
이상한데? 어, 어, 아유, 왜 그러지? 또한 갑자기 심한 어지럼증으로 걸을 때 술 취한 것처럼 비틀거리거나 갑자기 한쪽 눈이 잘 보이지 않고 물체가 두 개로 보이기도 하고 갑자기 머리가 망치로 맞은 듯한 극심한 두통과 구토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뇌졸중을 의심할 만한 전조 증상이 나타나면 곧바로 응급실을 찾아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뇌졸중의 치료는 시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정확한 검사를 통해서 적절한 치료 방향을 잡아간다면 병을 호전시키거나 악화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뇌졸중 치료의 골든타임은 발병 4시간 이내인데요. 따라서 증상 발현 후 4시간 내에 병원에 도착해 치료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뇌출혈은 골든타임이 없고 무조건 병원에 빨리 와야지 좋은 결과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뇌졸중은 성인 60명 중 1명꼴, 뇌경색과 뇌출혈의 비율은 3대 1 정도로 뇌경색 환자가 많은데요. 뇌 속에 모세혈관이 좁아져서 발생하는 뇌혈관 협착증은 뇌경색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우측 혈관이 많이 좁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항문 내막이 국소적으로 좁아져 있으면 스텐트 같은 데서 넓어질 수가 있는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다 좁아져 있고 그다음에 본인이 지금 왼쪽으로 막히고 계속 오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양도를 치료하는 게 좋지만은 그렇게 안 되는 사람이 아니어서 그 수술을 하게 됩니다. 뭐 제 생각에는 수술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혈소판 응집 억제제나 고지혈증 약을 써서 더 이상 협착을 진행하지 않게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최대한 뇌혈관 협착 증세를 막을 수 있는 내과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증상이 재발될 경우에 좁아진 뇌혈관을 이렇게 넓혀주는 시술 혹은 외과적 수술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가장 각광받고 있는 수술법은 스텐트 삽입술 혹은 성선 확장술입니다. 스텐트 시술에 앞서 뇌혈관 조영술을 진행하는데요. 이는 뇌혈관 영상을 입체적으로 재구성해 시술에 필요한 스텐트의 길이와 크기를 결정합니다. 그 다음 허벅지에 있는 혈관에서 출발한 카테터가 머리에 있는 혈관에 도달하면 풍선을 넣어서 좁아진 혈관을 넓혀줍니다. 이렇게 넓어진 공간에 스텐트를 삽입하면 스텐트가 활짝 펴진과 동시에 혈류를 원활하게 흐르게 해줍니다. 이 같은 과정은 모두 첨단 뇌혈관 조영기를 보면서 시술되기 때문에 안전성도 매우 높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좁아진 혈관을 넓히기 어려우면 두개강 내로 혈관을 이식하는 뇌혈관 우회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막히거나 좁아져서 제 기능을 잃은 뇌혈관에 건강한 두피 혈관을 이어 우회로를 만들어주는 뇌혈관 우회술을 시행합니다. 뇌혈관 우회술은 두피로 혈액을 공급하는 척추동맥을 떼서 머릿속으로 혈액이 모자라는 곳에 이어줌으로써 혈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도와주는 방법입니다. 현미경을 보면서 1mm도 안 되는 뇌혈관을 꼬매서 문합하는 수술로 매우 정교함이 중요한 수술입니다. 뇌동맥류는 혈관벽이 약해지고 늘어나면서 꽈리 모양으로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 것으로 머릿속 시한폭탄이라 불리는데요. 뇌동맥류가 터지면 환자의 3분의 1은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나머지 3분의 1은 영구 장애를 겪으며 3분의 1 정도만 치료를 통해서 정상 생활로 돌아올 수 있는 매우 치명적인 병이기 때문에 정기 건강검진으로 조기 발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또한 가족 중에 뇌동맥류 환자가 있거나 40대 이후에 고혈압이 있는 환자, 그리고 갑자기 뒤통수를 치는 듯한 두통이 발생한 환자는 반드시 뇌혈관 CT나 MRA, 혈관 MRI를 찍어볼 것을 권합니다.
한 번의 뇌 촬영으로 병원에 오기 전 30%가 사망하거나 심한 장애를 만드는 이 무서운 병을 평생 제거하고 살 수 있다는 것은 현대의학이 주는 혜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뇌동맥류는 파열되기 전까지 특별한 증상이 없어 알아채기 어렵기 때문에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발견한 것이 중요합니다. 환자의 나이, 건강 상태, 뇌동맥류의 위치, 크기와 모양 등을 고려해 치료 방법을 결정하는데요. 동맥류라는 게 이렇게 볼록 솟아 있는 거 보이시죠? 특히 이렇게 혈관이 가지치는 부분이 이렇게 갈라지는 부분이 압력을 받는 혈관이 이렇게 풀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풍선을 불기 전에는 풍선이 두껍잖아요, 그죠? 풍선을 불면 어떻게 됩니까? 얇아지죠. 그 얇아진 혈관에 피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혈압이 높아지거나 어떤 충격을 받을 때 그때 이게 빵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증상이 없다가 터지는 순간 갑자기 망치로 맞는 듯한 심한 두통이 오든지 아니면 두통이 오면서 쓰러지든지 이렇게 해서 병원에 오게 됩니다. 굉장히 운이 좋게 아직 터지지 않은 상태에서 발견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치료의 목적은 앞으로 이게 터지지 않도록 뇌 동맥류가 파열되지 않도록 치료를 하는 겁니다. 뇌 동맥류를 확인한 후 치료 방법을 결정하는 데 가장 좋은 검사 방법은 바로 뇌혈관 조영술입니다. 뇌혈관 조영술은 허벅지에 있는 혈관을 통해서 뇌혈관까지 카테터를 넣어서 그 카테터를 통해서 약물을 투여한 후 뇌혈관의 3차원 영상을 만들어 혈관의 상태를 확인하는 검사법입니다. 뇌혈관 조영술 결과에 따라서 코일 색전술이 필요한지 아니면 수술이 필요한지 아니면 그냥 지켜봐도 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뇌 동맥류를 파열 전에 발견하여 치료하면 95% 이상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뇌 동맥류 진단을 받으면 뇌 동맥류 파열을 막기 위한 치료는 뇌 동맥류의 위치나 모양, 크기, 그리고 환자의 혈관 상태에 따라서 주로 클립 결찰술이나 코일 색전술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클립 결찰술은 머리의 관자놀이 부위 두개골을 열고 미세 현미경을 이용해 뇌 동맥류에 접근한 다음 클립 같은 고정핀으로 뇌 동맥류를 묶어주는 수술입니다. 정상적인 뇌를 직접 파헤치면서 수술하는 것이 아니라 뇌 사이에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에서 뇌 동맥류를 치료하는 수술입니다. 그래서 혈관과 부풀어 오른 뇌 동맥류의 모습이 제각기 다르기에 적합한 클립도 천차만별이라 뇌 손상을 주지 않고 뇌 동맥류를 클립하는 데서는 수술 경험이 많은 숙련된 의료진이 수술을 해야 합니다. 비파열 뇌 동맥류 환자의 경우는 수술 후 약 4일에서 5일 이후에 퇴원 가능하며 이후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코일 색전술은 머리를 절개하지 않고 사타구니에 있는 대퇴동맥을 통해서 카테터를 뇌 동맥류 안으로 삽입하고 1mm 이하의 아주 가느다란 백금 코일을 채워서 뇌 동맥류의 파열을 막는 시술입니다. 이는 뇌 동맥류 내로 피가 들어가지 않게 함으로써 팽창하고 터지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코일 색전술은 머리를 직접 절개하지 않아 회복이 매우 빨라 비파열성 뇌동맥류 환자의 경우는 수술 후 약 하루나 이틀 후에 퇴원하여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뇌동맥류의 가족력이 있다든지 평소 술, 담배를 즐겨하는 특히 담배가 뇌동맥류에 매우 나쁘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고지혈증, 고혈압, 근천성 유전성 질환 등이 있을 시에는 뇌동맥류 발생률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비파열시는 대부분 무증상입니다. 보통 파열시 인생에서 처음 겪어보는 듯한 망치로 맞는 듯한 심한 두통이 생깁니다. 아주 드물게 비파열시에도 혹시가 생긴다든지 눈꺼풀이 터지는 증상으로 병원에 오기도 합니다.
치료의 성공률은 보통 95% 이상 됩니다. 수술이 잘 되는 경우는 퇴원 후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비파열성 동맥류를 치료를 하지 않은 경우는 1년에 파열될 확률이 1%입니다. 하지만 크기가 커질수록 점점 파열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드물지만 재발 가능성이 있고 또 다른 부위에 새롭게 뇌동맥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하여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뇌동맥류 자체에 좋은 음식은 없지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인 고지혈증, 고혈압에 좋은 음식을 먹으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뇌혈관 조영술은 대부분 국소마 치료하게 됩니다. 뇌혈관 조영술 이후 충분히 계획을 한 후에 전신 마취로 치료를 하게 되므로 검사와 치료를 한 번에 하지는 않습니다. 금주, 금연, 혈압 조절 및 고지혈증 관리가 뇌동맥류 발생 및 악화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뇌압이 올라갈 수 있는 심한 운동은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정기적으로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국내 최초로 신경외과 전문의이면서 영상의학 중재적 치수를 겸비한 하이브리드 외과 의사, 예, 지금까지 그러니까 뇌혈관 질환 중에서 뇌동맥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뇌출혈, 뇌졸중, 이 이야기들은 많이 알고 있잖아요. 뇌경색이라고 하는 질환도 우리가 이제 그 뇌출혈, 그리고 뇌경색을 이제 통칭해갖고 우리가 뇌졸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뇌동맥류라는 걸 이야기한 이유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뇌혈관 질환에 대해서 그 뇌혈관 질환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 뇌동맥류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보여드린 이유는 뭐 보험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잘 설명해 놓은 것도 있지만 의사가 직접 이야기해주는 그 이야기를 한번 같이 이제 들어보기 위해서 보여드린 거고요. 우리 그 몇 년 전에 슬기로운 의사생활을 아마 보신 분들, 저는 이제 고객들 만나면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교육할 때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슬기로운 의사생활에 최성화 교수가 이 신경외과 교수잖아요. 그래서 호일색전술도 얘기 들어보셨을 거고요. 그리고 뇌동맥류라는 이제 이야기도 들어봤을 거고 크립 결찰술 이런 얘기도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는 설명할 때 이제 그 슬기로운 의사생활에 최성화 교수를 이야기하면서 뇌동맥류라는 걸 이야기하고 뇌동맥류라는 게 왜 위험한지 그리고 또 어떤 분들한테 많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 1차 미팅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질문지를 활용하면서 이제 고객이 어떤 약을 먹는지 장기 복용하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하는 그런 그 과정이 있는데 만약에 오늘 이 의사가 얘기한 것처럼 고혈압, 고지혈증 약을 먹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뇌혈관 질환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분이 뇌혈관 질환에 대해서 얼마나 잘 보장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또 트렌드가 많이 바뀌어서 뇌혈관 암통원 치료비처럼 뇌혈관 치료비라는 특약들도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혈압, 고지혈, 그리고 또 흡연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이런 뇌동맥류에 대한 위험성을 좀 알리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보장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또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뇌경색이나 뇌출혈, 특히 이제 뇌경색 같은 경우에는 장애를 많이 이제 가져가는 그런 질환이 되고 터지는 질환, 우리가 터지기 전에 터지는 건 뇌출혈이라고 하고 터지기 직전에 이제 지금 얘기한 그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걸 뇌동맥류라고 하는데 일단 터지면 위험하죠. 그래서 이 뇌질환에 대해서는 그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이 내용이. 질환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래서 제가 뇌혈관 질환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지금부터 같이 해보도록 하고요. 뇌혈관 질환 중에 뇌동맥류라는 게 어떤 거고, 치료를 위해서는 뇌혈관 조영술을 해야 되고, 아마 특이하게 뇌혈관 조영술이라는 뭐 이제 촬영을 하게 되면 뭐 20만 원, 50만 원 주는 그런 특약들을 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이 얘기를 들어보시고 이제 가입 설계에 가서 그리고 뇌혈관 질환에 대한 것들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요즘 이제 혈액 그 순환계 질환에 대한 그 치료비가 통칭해서 뭐 혈전용해제 이런 것들도 이제 그 포함이 되어 있는 특약들이 많이 있는데 뭐 뇌혈관 질환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뇌동맥류에 대해서 잘 기억을 하시고요. 자, 우리가 터지면 뇌출혈이라고 하죠. 기본적으로 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막히면 뇌경색. 우리가 뇌경색을 보통 풍을 맞았다고 하죠. 중풍 맞았다고. 예전에 어르신들이 중풍 맞아서 마비가 오거나 이렇게 생활에 불편함을 이제 겪는 질환이 뇌경색이고, 터지면 이 뇌출혈 같은 경우에는 발생할 확률은 굉장히, 뇌질환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10% 전후밖에 되지 않지만 사망률은 굉장히 높은 그런 질환 중에 하나죠.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우리가 뇌졸중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특약을 보면 어떤 좀 오래되신 분들은 뇌출혈만 있고, 특히 생보 상품들은 뇌졸중이 나온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생보 위주로 가입하실 분들은 뇌출혈이 대부분일 거고요. 그리고 이제 손해보험은 뇌졸중이 좀 나온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뇌졸중까지는 가입하신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혈압 때문에 터지거나, 뭐, 이게 우리 뇌뇌출혈, 그리고 풍선 때문에 터지거나, 요게 뇌동맥류죠. 요게, 터지는 거를 우리가 지주막하 출혈이라고도 하고, 여기 보시면, 뇌뇌출혈은 뇌출혈의 가장 흔한 형태이기 때문에, 때문에 말 그대로 뇌출혈이라고도 부릅니다. 우리가 이제 압이 높아져갖고 터지는 거잖아요. 혈관이. 그래서 머릿속에서 혈관이 터져서 나오는 거를 뇌동맥류도 결국 터지게 되면 뇌출혈이 되겠죠. 터지기 직전에 있는 질환을 우리가 뇌동맥류라고 별도로 이제 구분하는 거고, 여기 혈관에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뇌혈관 질환에 이제 포함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생물 시간에 한번 보셨을 텐데, 우리가 그 특이하게 보면 지주막하 출혈이라는 게 뇌출혈의 우리가 그 코드로 60, 61, 62 이렇게 세 가지를 이제 보상을 하는데, 거기에 지주막하 출혈이라는 게 들어가죠. 그리고 우리가 뇌경색이라는 거, 혈전이 뇌혈관을 막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부정맥 중에서 가장 흔한 유형이 심방세동인데, 심방이 미세하게 바르르 떠는, 요건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심혈관 질환에서 할 텐데, 이 부정맥이 이제 돌연사를 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예요. 그 이유가 이 심장이 제대로 이제 힘차게 수축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심장 안에서 이제 혈전이 생기는 거죠. 그게 돌아다니다가 머리에서 막혀버리면 뇌경색이 돼서 이제 마비가 오게 되는 그런 질환이, 그게 이제 심장의 혈관에서 막히게 되면 심근경색이 되는 거고, 굉장히 위험한 질환 중에 하나죠. 그래서 부정맥이 심장 질환 중에서는 굉장히 위험하다 질환이다라고 아마 들으셨을 텐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질환은 간단하게 요게 다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주막하 출혈, 내뇌출혈, 그리고 기타 비외상성 두뇌계 출혈, 여기까지가 우리가 뇌출혈이라고 하죠. 우리가 뇌출혈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뇌경색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우리가 I66까지를 우리가 뭐라고 하죠? 뇌졸중이라고 하잖아요. 여기까지를 우리가 뇌졸중이라고 하고, 요거를 뇌출혈, 그리고 여기까지를 뇌경색, 요 합산해서 여기까지를 우리가 뇌졸중이라고 이제 하게 되죠. 자,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통계는 좀 오래된 통계이긴 하지만, 그래도 몇 년 안 됐습니다. 4, 5년 정도 된 통계인데, 최근에 뭐 이렇게 이 통계가 막 갑자기 뭐 유의미하게 변하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제 뇌출혈이 가장 적은 질환이고, 뇌졸중, 우리가 뇌경색을 포함하는 뇌졸중이 그 다음으로 있는 질환이고, 그 다음이 뇌혈관 질환. 이건 뭐 다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하나 좀 팁을 말씀드린 게, 생보에 가입돼 있는, 위주로 가입돼 있는 분들은 뇌졸중이 없을 확률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장 분석할 때 가입된, 뭐 특약을 꼼꼼히 보지 않더라도 좀 시기적으로 2010년대 전으로 가입하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뇌출혈만 있을 확률이 높고요. 그리고 손해보험은 꽤 오래됐기 때문에 뇌졸중까지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입된 현황을 보고, 손보 위주로 되어 있으면 뇌졸중까지는 돼 있을 확률이 높겠구나, 이렇게 마음속으로 이제 생각하면서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지를 준비하는 게 하나의 이제 팁이 되겠죠. 그래서 뇌혈관 질환은요, 크게 뇌출혈, 뇌졸중, 뇌혈관 질환으로 이제 구분이 되는데, 어, 뇌출혈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 질환의 10%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사망률은 높은 거죠. 전체 질환에 뭐얘 뇌출혈만 있으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게, 고객님 이제 하나의 또 이제 스토리를 만들고, 고객님 우리가 뇌출혈, 뇌혈관 질환을 전체 100으로 봤을 때 뇌혈관 질환은 뇌출혈, 뇌경색, 그리고 뇌혈관 질환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뇌출혈은 전체 질환의 9.7%, 약 10%도 안 되는 질환인데, 고객님은 지금
뇌혈관 질환 전체의 10%도 안 되는 뇌출혈만 보장을 받고 계시는데 지금 보험료를 뭐 예를 들어서 20만 원을 낸다. 20만 원을 내시면서도 가장 발병이 많이 되는 뇌경색이나 그리고 뇌혈관 질환에 대해서는 전혀 보상이 안 되어 있으십니다. 이 부분을 제가 좀 더 정확하게 분석해드리고 또 부족한 것이 있다면 고객님이 그 부분을 채울 수 있도록 제가 제안도 해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가 뇌혈관 질환에 대해서는 심혈관 질환이나 뭐 다른 복잡한 그런 질환들보다는 심플하죠. 뇌출혈, 뇌종일증, 뇌경색, 뇌혈관 질환 이렇게 크게 구분이 되는데 우리가 여기 이제 퍼센트 저는 이런 통계 자료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고객님 뇌출혈은 전체 질환의 일부밖에 안 됩니다 하는 거랑 고객님 뇌혈관 질환을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뇌출혈은 전체 질환의 9.7% 정도의 발병률이 있습니다. 약 10%가 안 되는 질환으로 굉장히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요. 그리고 뇌출혈을 포함한 뇌졸중, 특히 뇌경색 같은 경우에는 46% 정도가 발병률이 있어서 뇌혈관 질환 중에서 가장 많이 발병하는 질환입니다. 그런데 고객님은 이 가장 많이 발병하는 뇌경색에 대해서는 전혀 보장이 되어 있지 않으십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숫자는 정확하게 우리가 몇 점 몇을 외우지 않더라도 대략적으로 뇌출혈은 10%가 안 되는구나. 그리고 뇌경색은 한 40% 중반대 한 45% 정도의 발병률이 있구나. 그리고 뇌출혈과 그리고 뇌경색을 여기를 다 합산하게 되면 약 요 정도가 70% 정도가 된다.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뇌졸중까지 보장하고 있으면 뇌질환의 70%를 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들어보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처음에 뇌혈관 질환에 대해서 뇌동맥류라는 걸 들었잖아요. 왜 뇌동맥류를 이야기를 했는지가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죠. 한번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기타 뇌혈관 질환이 바로 뇌동맥류입니다. I67. 그러면 이 발병률 한번 보시겠어요? 24.4%예요. I63인 뇌경색은 46.3%로 발병률이 1이고 그리고 I67인 24.4% 뇌동맥류는 24.4%로 발병률이 2입니다. 자, 70%가 잘 되어 있는데 우리가 발병률로 따지면 뇌혈관 질환의 발병률이 2위인 뇌동맥류는 보장이 안 돼 있는 거잖아요. 70%가 돼 있지만 발병률 2위는 들어가 있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고객이 나는 보험료를 내고 70%나 보장이 되는데 뇌혈관 질환 중에서 발병률이 높은 뇌동맥류라는 질환은 내가 보장이 안 되고 있구나라는 거를 깨닫게 해줘야죠. 그냥 고객님 그냥 뇌출혈, 그리고 뇌경색을 포함한 뇌졸중이 전체 질환의 70%인데요. 나머지 30%는 보장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30%를 포함하는 뇌혈관 질환을 가입하셔야 모든 질환을 다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잘 이야기하는 거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야기를 만들자고 했잖아요. 그중에 이런 숫자라는 게 상대방한테 굉장히 신뢰를 줍니다. 팀장님들 다 이 내용 모르시는 분은 없어요. 다 알고 있는데 아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고객한테 이야기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한 번 더 짚어드리고 정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이제 뭐 보험을 처음 하신 분들은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더 꼼꼼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도 이 뇌혈관 질환 또 심혈관 질환 암에 대해서는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뇌혈관 질환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조금 우리가 고객한테 이야기를 만들어서 전달하는 그런 거리를 만들어 드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뇌혈관 전체 질환이 100으로 났을 때 우리가 발병률을 보고 우리가 좀 더 전문적으로 제가 참 유치하지만 전문적이다라고 하는 거 고객이 내가 말 한마디에 이렇게 뒤로 있다가 앞으로 끌려오는 그 포인트가 이런 거예요. 통계라든지 그리고 자 우리가 그 뇌출혈은 뇌혈관 질환은 우리가 질병 코드로 I60에서 69라는 질병으로 분리가 되는데요. 뇌출혈은 전체 질환의 약 10% 정도밖에 차지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I60부터 62까지 보상을 해주고요. 그리고 뇌졸중이라고 하는 거는 I60부터 66. 이걸 좀 잘 정리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이게 좀 복잡하다 그러면 그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뇌혈관 질환이 전체가 100인데 뇌출혈 질환은 9.7%고요. 그리고 그 중에 우리가 뇌경색이라고 하는
질환은 46% 정도 되고 우리가 뇌출혈과 또 뇌경색을 포함한 뇌졸중이라는 질환이 전체 질환의 한 70%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70%만 돼 있어도 잘 되어 있지만 고객님, 뇌혈관 질환 중에서 뇌경색 다음으로 발병률이 높은 질환이 뇌동맥류라는 그런 질환인데 혹시 슬기로운 의사생활 보셨어요? 거기에 이제 최성화 교수가 뇌동맥류라는 그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게 혈관이 부풀어 올라서 터지기 직전인 굉장히 위험한 질환이고요. 그리고 팀장님들 보셨잖아요. 아까 의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머릿속이 시한폭탄이라고 터지면 사망률이 굉장히 높은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질환이죠. 그 위험한 질환이 우리가 24.4%나 되는데 고객님 70%는 보장되지만 발병률이 높은 우리 뇌동맥류는 20%, 25% 정도의 발병률을 가진 뇌동맥류는 고객님 보장이 되어 있지 않으세요. 보험료를 지금 보니까 30만 원 정도 내고 계시는데 보장을 못 받으셔도 괜찮으시겠어요? 이런 말씀, 괜찮으시겠어요라는 게 굉장히 도발적인 이야기 같지만 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럼 고객이 움찔하죠. 내가 30만 원이나 내는데 발병률이, 그러니까 뇌혈관 질환이 30%를 보장해 주는 게 아니라 발병률이 높은 순으로 보면 뇌경색이 1위잖아요. 그리고 뇌혈관 질환인 뇌동맥류가 2위잖아요. 그렇게 좀 거꾸로 고객한테 접근을 하면 내가 30만 원이나 내고 있는데 보장이 안 된다고? 그것도 발병률이 높은 굉장히 위험한 질환인데 보장이 안 돼? 좀 더 들어봐야지. 이런 마음을 가질까요? 의심되시죠? 갖게 됩니다. 분명히 갖게 돼요. 팀장님들도 한번 그 상담을 받을 때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보험을 떠나서 상담을 잘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사례와 자기의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숫자를 막 넣어서 이야기하고 통계가 주는 게 숫자가 주는 힘은 바로 신뢰죠. 그래서 이런 자료들, 제가 이제 나중에 세일즈 스토리북이라는 걸로 이 자료를 보고 설명하는 걸 한번 음, 안내드릴 그런 기회가 있을 텐데요. 고객들에게 이런 자료를 통해서 뇌혈관 질환이라는 게 떤 비중을 갖고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 제가 약관을 해놓은 이유가 고객님하고 보면서 여기 나와 있잖아요. 뇌출혈은 이렇게 되고요. 뇌 예, 졸증은 요 세 가지를 포함해서 요거 전체를 우리가 뇌졸증이라고 한다. 그리고 뇌혈관 질환 요 세 가지. 질병에 대해서도 같이 이야기하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 이야기를 하시면 뇌동맥류에 대한 뇌혈관 질환을 자연스럽게 내가 부족하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게끔 30%가 비어 있는 게 아니라 뇌혈관 질환 중에서 발병률이 높은 1, 2위 중에 2위를 내가 지금 보장을 못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다른 시각으로 접근을 하면 고객들이 너 보험료 이렇게 내는데 보장 못 받아도 괜찮겠어? 이거 터지면 사망이야. 그리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 라는 거를 이야기를 이제 은연중에 흘리는 거죠. 그럼 고객은 나 이거 위험한 거 아니야? 라고 긴장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그런 이제 교육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보험은요, 고객을 공포에 질리게 하는 그런 상담이 굉장히 전통적인 상담입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예전에 제가 연식이 우리 이철용 본부장님은 이제 아실 것 같은데 연식이 저랑 비슷하신 분들은 프루덴셜이 초창기에 우리나라 들어왔을 때 그때 이제 한참 이제 남자 설계사들이 그때 생긴 거예요. 양복 입고 다니면서 몽블랑 펜을 선물로 주고 그리고 어떤 은행이나 대기업의 과장급들, 간부들을 이제 뽑아다가 근데 그때 종신보험을 판매했는데 첫 화법을 가리킨 게 뭔지 아세요? 고객님을 이제 만나면 고객님 당신이 죽는다면 남은 가족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라는 게 첫 화법입니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게 먹혔죠. 왜? 그 당시에는 1억만 돼도 주택복권 기억하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지만 당첨금이 1억이었어요. 그것만 있으면 집을 한 채 살 수 있는 시기가 있었죠. 그래서 사망보장 이제 프루덴셜에서 종신보험 팔 때 고객님 당신이 사망을 한다면 남은 가족은 어떻게 생활하실지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그럼 고객은 이제 고민을 하게 되죠. 내가 죽는다? 생각을 안 해봤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그게 먹히지 않는 시대지만 그때는 그게 굉장히 먹혔던 시대예요. 그리고 선전을 한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프루덴셜 선전이 어떻게 나오냐면 어떤 이제 마당에 있는 정원에 어떤 여자가 호수를 가지고 세차를 하는 그런 선전이 나오면서 그 차가 누가 남기고 간 거냐면 누군가 배우자가 남기고 간 거겠죠. 종신보험으로. 이제 그렇게 그 고객을 공포에 질리게 하는 지금도 그거는 먹힌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보험이라는 거는 내가 필요하다라는 걸 절실함을 느껴야 되는 거니까. 아니면 대체적으로는 그냥 하나 해줄게. 이런 이제 의미로 가입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중간중간에 교육하면서 그런 화법을 많이 쓸 겁니다. 고객님 괜찮으시겠어요? 보장 못 받으시는데 보험료 이렇게 많이 내시는데 고객님 이거 괜찮으시겠어요?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하게 됩니다. 팀장님들도 한번 고객님한테 한번 던져보세요.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DB에 관련된 이제 미팅, 실질적인 이제 미팅에 대한 교육을 할 때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릴 거예요. 미리 말씀드리면 고객을 만나기 전까지 우리가 통화하고 미팅하기 전까지는 고객이 갑이지만 만나면서부터는 일단 우리가 갑이 되는 겁니다. 그 정도의 자신감이 있으셔야죠. 어떤 말씀을 하셔도 돼요. 제가 그래서 우리 그 팀장님들한테 어떤 얘기를 하냐면 가서 욕만 하고 오지 말아라. 싸우고만 오지 말아라.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오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얘기는 못하면 고객은 그래 그냥 잘 알았어 하고 갑니다. 긴장을 줘야죠. 너 괜찮겠어? 내동명료 보상 안 되는데 그게 발병률 2인데 터지면 죽는데 또 보험료 30만 원이나 되는데 보장 안 돼도 괜찮겠어? 이런 의도로 우리가 던지게 되면 고객은 끌려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뇌혈관 질환에 대해서는 뭐 크게 특별히 할 게 없죠. 심혈관 질환도 마찬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무슨 이야기를 해왔는지 그리고 다른 팀장님 우리 팀장님들도 좋은 이야기들을 스토리들이 있겠지만 저는 많은 분들의 간접적인 그러한 스토리들을 다 모아서 전달을 해드리는 거잖아요. 지금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가 고객들이 가장 효과가 좋고 내 귀에, 내 말에 귀를 쫑긋 기울이기 시작하더라. 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고객님들한테 이렇게 자료를 보면서 던지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뇌혈관 질환은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그리고 뭐 특약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이제 요즘 많이 발생을 했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또 하나의 스토리를 만들어 갈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만들 스토리는 대체적으로 뇌 졸중까지밖에 보장이 안 돼 있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뇌혈관 질환을 포함시키기 위한 이야기를 만드는 거죠. 그런 세일즈 스토리를 지금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었는데 이제부터는 조금 더 다른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뇌혈관 질환을 앓게 되면 제일 아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못 보신 분들은 이 교육을 제가 또 업로드 해놓을 테니까 한번 잘 보세요. 제일 첫 마디가 뇌혈관 질환은 발생하게 되면 생활하는 게 불편하고 장애를 얻게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팀장님들 제가 같이 계시면 한번 질문을 드려볼 텐데 한번 채팅으로 한번 남겨놔 주세요. 줘보세요. 제가 원하는 답이 오면 제가 스타벅스 쿠폰을 요 교육이 끝나면 바로 쏴드릴게요. 자,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뭘까요? 장애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만들 수 있을까요? 여기서 더 발전시킨다면. 아무도 답을 안 주시네요. 예. 제가 딱 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안 받겠습니다. 간병인. 96138이 누구시죠? 이 이름을 좀 실명을 해주셔야 제가 96138이 어느 분이세요? 우리 본부장님 역시 센스가 많죠.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뇌혈관 질환은요, 반드시 간병이라고 같이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도 없지만 제가 지금 이제 한 장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뇌혈관 질환은요, 입원을 오래 하는 질환이에요. 한번 보세요. 알츠하이머는 176일을 평균, 이게 우리나라 통계입니다. 그리고 뇌혈관 질환의 후유증으로는 109일, 뇌뇌출혈로 102일, 뇌경색증으로는 69일, 지주막하 출혈은 뇌출혈이죠? 61.4일. 뇌혈관 질환은요, 평균적으로 50일 이상, 길게는 100일 이상을 입원하는 질환입니다. 그렇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간병인이 필요하잖아요. 제가 실제로 3년 전인가요? 4년 전에 한국투자신탁이라고 아시죠? 투자신탁증권이라고 여의도의 본사에 가서 총무팀의 부장을 만났습니다. 그 첫 마디가 뭐냐면 간병인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첫 마디가 자기 아버지가 저는 만든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제가 만난 고객들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아버지가 뇌경색으로 입원을 하셨는데 간병비가 1,000만 원이 나왔다. 생돈으로 물은 거죠. 그래서 간병인 이야기를 했을 때 그러니까 저는 그걸 모르고 간병인 이야기를 던졌는데 그때 한참 막 이제 간병인 지금 이런 사용 일당이 아니라 지원 일당이 이제 막 한참 붐을 일었을 때 그 이야기를 던졌더니 그 얘기를 덥석 무신 거죠. 얼마나 얘기하기가 좋습니까? 이 자료를 보여드리고 말씀을 드렸죠. 뇌혈관 질환은요, 입원을 오래 하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질환입니다. 심장 질환은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 없어요. 제가 이제 내일 또 이야기하겠지만, 아까 뇌동맥류도 하루 이틀이면 이제 퇴원한다고 했잖아요. 심장질환은요, 하루 이틀 보통 1박 2일로 수술을 많이 합니다. 중대하게 칼을 대는 수술이 아니라면, 뭐 보조 장치를 삽입하거나, 제세동기를 삽입하거나, 그리고 스탠드를 삽입하거나 이런 것들은 뭐 하루나 당일 입원으로 다 치료가 가능하죠. 뇌혈관 질환도 저 스탠드 삽입한 분도 봤어요. 보통 우리가 심장 질환에 많이 이제 한다고 하는데, 보통은 뇌혈관도 이제 그 스탠드를 삽입합니다. 그런 질환이 아닌 이상은 우리가 입원을 오래 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뇌혈관 질환에서 스토리를 만들어야 할 거는요, 이분들이 가입된 범위, 우리가 이제 암보험 같은 경우에는 보장의 크기가 중요하다고 얘기하죠. 그런 이야기들을, 고객님, 암은요, 보장의 크기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망률도 높고 치료하는 방법이 다양하고 최근에는 많은 좋은 비급여 치료들이, 비싼 치료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보장의 크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왜? 진단자금이라든지 치료비로 충분히 그거를 치료할 수 있는 만큼의 크기가 중요한 거고, 또 암으로 인해서 내가 생활하는데 어렵다라고 하면 경제적인 생활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장의 크기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뇌혈관 질환하고 심혈관 질환은 보장의 범위가 중요하죠. 왜? 뇌출혈, 뇌졸중, 보상하고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가 있잖아요. 암보험은요, 그냥 일반암, 유사암 이렇게 구분이 돼요. 근데 뇌혈관 질환은 심혈관 질환은요, 보장의 범위가 중요하죠. 이 아이 60에서 69까지 다 보장을 해주는 거냐, 60에서 62까지 보장을 해주냐, 이 범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심장질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화법 하나, 고객님, 암은 보장의 크기가 중요하고요. 뇌혈관 질환이나 심장 질환은 보장의 범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뇌혈관 질환에서 우리가 보장의 범위에 대한 스토리를 하나 만들었잖아요. 뇌혈관 질환에 들어가는 뇌동맥류라는 질환에 대해서 그게 발병률이 2위고 굉장히 위험한 질환이다라는 것을 동영상에서도 봤고 제가 통계 숫자를 가지고도 우리 팀장님들하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 더 스토리를 만들어 더 중요한 거 요즘 간병인 이슈잖아요. 그거를 이야기로 또 하나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뇌혈관 질환은 오래 입원하는 질환이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로 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반드시 간병인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를 이야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하나의 또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거죠. 뇌혈관 질환이고 고객님 뇌출혈만 있으시네요. 뇌졸중만 있으시네요. 뇌혈관 질환까지 있으셔야 되고 요즘은 그 뇌혈관 치료비라고 해서 10년간 보장해주고요. 혈전 용해제가 있고요. 수술비도 25%씩 1년에서 5년까지 할증되는 게 있고요. 여러 가지 뭐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그런 특약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범위에 대한 이야기, 뇌혈관 질환에 대한 우리가 범위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내가 이게 필요로 하구나라고 하면 어떤 특약을 내가 조합해서 고객한테 제안을 하더라도 그거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으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요즘 간병인 이슈가 있기 때문에 뇌혈관 질환은 오래 입원하는 질환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다들 알잖아요. 푹 맞으면 병원에서 못 움직이니까 잘. 병원에 오래 입원해야 되지. 요즘 병원 많이 퇴원시키잖아요. 그럼 요양병원으로 가서 우리 주변에 보면 심혈관 질환이나 심혈관 질환보다 뇌혈관 질환으로 그 입원할 수 있는 그런 요양병원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암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뇌혈관 질환은 또 하나의 스토리는 중요한 스토리는 우리가 이렇게 자,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뇌혈관 질환은 오래 입원하는 그 질환이기 때문에 간병인까지 함께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리고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의사가? 누가 위험하다 그랬죠? 담배를 피는 고객. 또 하나 이제 스토리가 우리가 이제 고객의 정보를 막 파악하잖아요. 그 이제 우리 다음 주에 질문지 갖고 할 텐데 그때 담배를 피는지 그리고 저는 담배를 안 피기 때문에 고객이 전자담배든 뭘 피든 딱 앞에 앉으면 냄새가 확 납니다. 그럼 고객님 담배 피우세요?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제 하나 풀어갈 수 있겠죠. 고객님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은 혹시 이제 전 그 설경 의사생활 많이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뇌동맥류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이제 스토리를 만든 거죠. 그리고 고지혈,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원래 뇌혈관 질환에 이제 위험하잖아요. 고지혈증은 이제 끈적끈적해지는 거잖아요. 지방이 많아서. 그럼 막힐 수도 있기 때문에 위험하고 고혈압은 압이 세져서 터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고객이 나는 고혈압 약을 먹어요, 고지혈증 약을 먹어요. 그러면 이제 뇌혈관 질환에 대한 이야기를 쓱 하게 되는 거죠. 고객님,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은 뇌혈관 질환이 굉장히 좀 치명적인 그러한 그 위험을 안고 계시는데 고객님이 가입하고 있는 보험이 고객님이 지금 이 고지혈이나 고혈압으로서 올 수 있는 뇌혈관 질환을 잘 보장하는지 제가 꼼꼼히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서두를 깔아두고 딱 보장 분석으로 들어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뇌졸중까지밖에 없어요. 그러면 고객님,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70%까지 보장이 되는 뇌졸중을 가입하고 계시는데 정말 잘하셨습니다. 하지만 의료기술이 발달하고 또 장비가 좋아지면서 우리가 뇌동맥류라는 뇌혈관 질환인데요. 고객님은 그 뇌출혈은 전체 질환의 10%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뇌졸중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포함해서 70%까지 보장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뇌 질환 중에 2위 발병률이 두 번째로 높은 뇌동맥류라는 질환이 있는데요. 그거는 지금 고객님 보장이 안 돼 있으시네요. 특히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은 이 뇌동맥류가 위험하잖아요. 얇아지는 거 이렇게 터져버리니까. 이 뇌동맥류라는 질환은요, 이 혈관이 얇아져서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건데, 이게 터져버리면 사망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고객님 지금 고혈압 약도 드시는데 이게 보장이 안 돼 보험료는 내고 계시지만 보장이 안 돼 있으신데, 제가 이 부분도 꼼꼼히 체크해서 제안해 드릴게요. 라고 이야기를 자신있게 하면 고객이, 이거 한번 내가 한번 확인해 봐야지. 안 그러시겠어요? 제 말에 아마 공감을 하실 텐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 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서 우리가 암에서는 치료비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주변에 할 이야기들이 참 많잖아요. 그런 세일즈 스토리 만드는 건데, 뇌혈관 질환은 범위에 대한 이야기, 뇌혈관 질환, 뇌동맥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간병인에 대한 이야기. 간병인은 요즘 많이 있잖아요. 저는 사실 그 간병인 사용보다는 지원을 더 선호하는 스타일입니다. 왜냐면 제가 간병인 지원을 많이 써봤거든요. 저희 지사장이 보셨겠지만 지사장이 암도 수술을 했고요. 그리고 척추 수술로 병원에 요즘 2주밖에 입원을 안 시키는데 저희가 살고 있는 이제 일산에 동국대학병원이 있는데 거기 한방병원하고 같이 있어서 척추 수술을 하고 2주 있다 퇴원하라는 거를 한병병원으로 점프를 했어요. 그래서 2주 동안 있으면서 간병인을 썼습니다. 보험사에 전화 하나만 하면 바로 오죠. 거기서 다 이제 또 조선족들이 좀 많은 편이에요. 조선족들이 이제 잘하시는 분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으면 전화만 바꿔줍니다. 계속 바꿔줍니다.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원하는 대로 계속 바꿔줘요. 왜냐면 그들은 이제 그런 큰 병원에는 상주하면서 그렇게 해주기 때문에 우리 저는 지원을 더 선호하는데 요즘은 이제 간병인 사용 일당이 대세니까 뭐 가족 이런 것도 있다 보니까는 그걸 쓰는데 어떤 거든 좋습니다. 어떤 거든 좋습니다. 요즘은 간병인 사용일당 같은 경우에는 180, 원래 간병인 지원이나 이제 사용일당이 예전에는 180일까지만 보장이 됐잖아요. 그리고 180일을 지나서 다시 이제 보장이 되는데 지금은 180일 이후에도 또 일당을 주는 그런 특약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뇌혈관 질환은 간병인하고는 세트다. 뇌혈관 질환도 중요하지만 뇌혈관 질환은 우리가 가장 발병률이 높은 게 뭐예요? 뇌경색이잖아요. 뇌경색을 받게 되면 우리가 병원에 오래 입원하잖아요. 69일이나. 그리고 뇌혈관 질환의 후유증, 뭐 이런 뇌혈관 질환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것들로 입원을 오래 하기 때문에 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간병투어라고 하잖아요. 가족들이 다 매달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간병인을 써보니까 정말 좋습니다. 아침에 사무실 나오기 전에 들려서 얼굴 보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좀 정성은 좀 없어 보이긴 해요. 되게 서운해 하더라고요. 너무 성의 없는 거 아니냐. 아침에 띡 갔다가 또 저녁 때 들어가기 전에 한번 가서 보고 같아요. 옛날 우리 TV 나오는 것처럼 옆에서 쪼그리면서 자면서 또 케어를 해줘야 또 간병한 티가 나는데 그러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팀장님들이 제가 오늘 두 가지 스토리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뇌혈관은 범위의 문제다. 범위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뇌출혈, 뇌졸중, 뇌혈관 질환이 있는데 우리는 뇌혈관 질환을 가입을 시켜야 되잖아요. 진단비든 아니면 수술비든 뇌혈관 질환을 우리가 가입을 시켜야 되는데 어떤 스토리를 이야기할 거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통계를 보면서 뇌혈관 질환 전체의 구성비, 발병률을 보면서 이야기를 좀 해보자. 그런데 뇌동맥류라는 게 전체 질환의 두 번째로 발병률이 높은데 굉장히 위험한 질환이더라. 아까 의사의 그 동영상을 보여준 이유가 있어요. 거기서 뇌동맥류라는 거를
설명을 했잖아요. 뇌동맥류는 우리가 고객이 뭐 이게 꼭 필요하지 않다 하더라도 이야기를 뇌동맥류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큰 혈관의 뇌의 동맥에 이 아주 그 풍선처럼 부풀어 올라서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얇아진다 그랬잖아요. 그럼 터지는 거예요. 혈관이 가다가 압이 세지면 터지면 사망에 이르는 굉장히 머릿속에 시한폭탄이라고 했잖아요. 굉장히 좋은 멘트잖아요. 그 멘트를 통해서 고객한테 이야기를 해서, 그럼 난 뇌혈관 질환을 갖고 있어야 되겠구나. 그동안 내가 70%도 잘했지만, 그래도 정말 위험한 질환이, 굉장히 중요한 질환이 뇌동맥류가 없으니까,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네. 어떤 제안을 하는지 한번 받아볼까? 이런 마음이 들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하나 우리가 더 발전해서, 뇌혈관 질환은 오랫동안 입원하는 질환이고, 이런 통계도 나와 있지만, 누군가의 간병을 필요로 하는 질환이잖아요. 아까 의사가 그랬죠? 뇌혈관 질환은 장애를 입거나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질환입니다. 제 입으로 얘기하는 것보다 의사의 이야기가 더 신뢰가 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여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우리 입을 통해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고객들한테 신뢰를 줄 수 있는 거는 이런 통계 자료, 그리고 고객들도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 아까 제가 간병인 이야기했더니 고객이 낼름 덥석 물었다고 했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셔서 1,000만 원의 간병비를 냈습니다. 아마 주변에 오랜 간병에는 장사 없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잖아요. 우리가 일부는 해줄 수 있어요. 하지만 오랫동안 특히 뇌혈관 질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대소변도 받아내야 되는 상황도 발생하잖아요.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옆에서 누군가 계속 있어야 생활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이거는 간병이 필요한 질환이다. 그래서 간병비를 세트로 판매를 해야 되는 그런 이야기를 세트로 우리가 묶어서 전달해서 간병인 판매 기회를 얻어보는 거죠. 고객님 이거 그냥 뇌혈관 질환 오래 입원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간병인이 필요합니다. 누군가 옆에서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그 큰 틀에서 이야기를 조금 살을 붙이셔서 저는 아까 그 살을 붙인 건 아니니까 제가 한 이야기를 또 우리 팀장님들의 이야기로, 제가 고객님을 만났는데, 그래서 제가 한국투자신탁이라고 아시죠? 거기 있는 고객이었거든요. 거기는 회사 차도 여러 대를 받았습니다. 자동차 보험. 굉장히 이제, 나이대도 저랑 비슷해가지고, 재밌게 잘 이제 지냈었는데, 그분이 이제 하신 이야기를 제가 전달해 드렸잖아요. 그럼 그게 이제 팀장님들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팀장님들의 이야기가 돼서 고객님 제가 뭐 회사 이름을 말씀하셔도 돼요. 여기 이제 고객을 만났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 그래서 아마 주변에 많으실 겁니다. 우리 간병인은 장사 없죠. 고객님 특히 고객님은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이 있으신데 뇌혈관 질환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 더 신경 써야 되고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고객님이 가입되어 있는 상황을 보니 정말 위험하게도 보장의 범위도 70%까지밖에는 안 되어 있으시고요. 이 30%가 중요한 이유는 아까 이제 뇌동맥류를 설명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뇌혈관 질환은 보시는 것처럼 입원을 오래 하는 질환이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그러한 질환인데 간병인 장사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준비해 놓으셔야 됩니다. 고객님 자녀들이 와이프가 배우자가 부모님이 그 누구도 해줄 수 없습니다. 간병인을 사용할 수 있는 그 특약을 지금부터 준비해 놓으신다면 고객님이 특히 다른 분들보다 더 위험합니다. 제가 아까 겁을 주라고 했잖아요. 고혈압, 고지혈증은 뇌혈관 질환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확률적으로 위험하대. 그거는 뭐 의사가 직접 얘기했잖아요. 그건 고객도 알고 있을 거고요. 병원 가서 들었을 테니까.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조금 더 고객들한테 강하게 내가 이제 갑이 되는 거죠. 저는 고객 만나면 자신이 있어요. 하고 싶은 얘기 다 합니다. 고객님 이거 괜찮으시겠어요? 고객님 이건 뭐 하러 하셨어요? 제가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에 이제 또 운전자 보험 저는 최대 18만 원, 18만 9천 원인가까지 받거든요. 저한테 교육받으신 분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고객님 이거 왜 하셨어요? 혹시 지인한테 가입하셨죠? 제가 대놓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이철경 부모님 저한테 이제 하나의 리치 간병인가요? 그거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런 그 간병 그 장애 등급이 나오는 그 간병 상품을 가입하는 분들이 있으면 이거 지인한테 가입하셨죠라고 물어보면 거의 100% 지인한테 가입하는 상품이에요. 왜? 환급률이 높으니까. 그냥 들어주는 상품이죠. 보험료는 높게 할 수 있고 저축처럼 그런 이야기들을 고객님들한테 하시면 고객님들이 움찔움찔합니다. 근데 고객님들이 이 사람은 버릇 저거 없네? 되게 기분 나쁘네 하고 가지 않아요.
듣고 싶은 얘기를 굉장히 들어서 굉장히 더 그다음부터는 더 수월하게 사실은 이거 맞아. 이거, 나중에 이거 18만 원 운전자 보험 나중에 돌려준다는데? 돌려는 주죠. 근데 이게 저축 상품인가요? 고객님 차라리 그 18만 원으로 지금 현재 핸드폰 비용이나 가족들 통신비를 쓰시는 게 훨씬 더 낫지 않겠어요? 아니면 저축을 하셨다면 이자가 1%라도 붙을 수 있을 텐데, 뭐 강제로 이 돈을 모은다? 고객님, 그럼 지금 어떤 상품이 있어요?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종신보험으로 가야죠. 이렇게 고객한테 내가 이제 갑이 돼서 끌고 가다 보면 여러 가지 세일즈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제가 하는 이 교육들을 통해서 어떤 그 특정한 내용들을 기대하시기보다는 제가 우리 팀장님들이 현장에 나가서도 제가 고객을 만나서 이야기했을 때 어떤 이야기를 세일즈 스토리를 이야기했을 때 가장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면서 나의 고객이 되었는가를 지금 전달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저께 한 거는 암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오늘은 뇌혈관인데 뇌혈관 질환은 범위의 문제더라. 그래서 이 범위에 뇌혈관 질환이 포함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뇌동맥류라는 걸 끌어들였고요. 그거를 설명하는 이야기를 했고 또 하나의 이야기가 또 나오는 게 뇌혈관 질환은 장애라든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오랫동안 입원을 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 간병인이 세트로 가야 된다. 여기에 또 어떤 질환? 고혈압, 고지혈증은 더 위험하기 때문에 고객을 더 자극을 시켜야 되겠죠. 이런 이야기들 두 가지 이야기만 해도 우리가 뇌혈관 질환에 대한 거를 다른 사람보다는 훨씬 더 우리가 이제 뭐 쉽게 표현하면 세련되게 이야기하는 거죠. 한마디를 하더라도 좀 더 세련되게 고객이 듣고 아 그렇구나라고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이야기를 전달을 하는 거죠. 그게 이 교육의 목적이라고 생각하시고 또 뇌의 심혈관 질환 그리고 유병자 보험 그리고 수술비 이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이야기 내 나름대로의 각각 특약에 대한 그 보장군에 대한 세일즈 스토리를 내가 갖고 있다면 저 사람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들어보고 또 보험사 지점장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를 들어보고 나만의 세일즈 스토리를 만들어라. 제가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죠. 제 얘기를 들으면 귀에 피가 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반복해서 계속 얘기합니다. 세일즈 스토리. 이게 우리가 만들어야 되고 또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고객이 내 고객이 된 보험 상품이요. 아무리 좋은 걸 가고 비교해가지고 이게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가 20만 원이고 B라는 회사는 15만 원이에요. 근데 고객이 내 이야기에 공감하잖아요. 20만 원짜리 내가 권하는 걸 듭니다. 그게 세일즈 스토리의 힘이에요. 그렇게 영업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지금부터 우리가 같이 훈련해주고 이미 훈련이 돼 있으신 분이라면 남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듣고 그거를 내 것으로 만들어서 좀 더 고객이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세일즈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수고하셨고요. 오늘 이제 보험사 교육이 조금 기대에 못 미쳤는데 제가 삼성화재 거는 다시 한번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내일은 미래세 교육이 있죠. 생보 교육이 있습니다. 생보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 삼성생명 와서 우리는 다 받아줍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미래셋은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한번 들어보시고 또 거기서 어떤 세일즈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한번 들어보시고 좋은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내일 또 교육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